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할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확실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돈이 되는 정보.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 어, 발음이 안 되는 저희 머니스토리. 확실하게 경제를 잡겠습니다. 오늘은 네. 진짜 이게 아주 걱정이 딜레마인데 네. 제목 보이시죠? 출산 육아에 관한 모든 것. 야,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그래서 일단 본문을 보면서 꼰대 씨가 어떤 돈이 되는 정보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막힌 카피인데 이게 나을까 말까. 나을까 말까. 참 이게 참 고민이에요. 꼰대 씨도 요새 고민이에요? 나을까 말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애들은 이제 3명이니까 네. 다 커버렸잖아요. 지금은 징그러. 막내가 몇 살이죠? 막내가 몇 살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애들이 다 컸다는 거야. 그렇지. 그죠? 다 컸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애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컸다는 것에 대한 또 사랑스러움도 있고 하지만 네. 야, 애들은 장난감일 때가 좋아. 장난감일 때. 네, 장난감일 때 좋아. 네, 저도 지금 저는 약간 장난감 같아요, 얘가. 네, 좀 걸어다니는 장난감인데 고민이 돼요. 저도 뭐 하나지만 이제 둘째를 낳을까 말까. 첫째는 안 낳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출산율이 거의 뭐 1.1, 1.3 이거는 자, 둘이서 남자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 가지고 이렇게 그 살림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살림을 차렸으면 이게 2인분이 그죠? 1 플러스 1 이런 2명인데 네. 그러면 적어도 둘 이상을 낳아줘야 네. 본전인데 네. 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다. 왜 나을까 말까. 여기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안 낳고 싶은 마음. 네, 출산의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 연구원들 이런 거 잘 만들어냈더라고요. 이래야 뭐 월급을 받으니까. 연구는 보시죠. 많이 해요. 44.3%가 양육비 부담, 그렇지 아무래도. 30%가 경제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불안, 잘리거든. 애를 누워봐. 기타 등등. 이거 뭐 꼰대씨 책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그렇죠.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핫베스터. 또 국회 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오늘의 책.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게 출산 양육비 참 딜레마입니다, 그죠? 당장의 큰 걱정이고 아마 엄마가 제일 걱정일 거예요, 여성이, 그죠? 그렇죠. 여성이 제일 걱정. 아마 첫 번째 걱정은 여기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의 가장 근본적인 걱정이 뭐냐면 직장에 대한 고민이죠. 특히 그 일하는 엄마, 일하는 여성. 여기 고용 상황에 대한 불만 그렇죠. 나와 있죠. 고용 상황의 불만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일 수, 첫 번째 이게 잠재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당장에 이제 애를 낳고 하면 그 당장에 직장을 뭐 쉬어야 되고, 그죠?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 그렇죠. 근데 양육비는 여전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자, 이런 좀 최근에 많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30대 이제 결혼하신 초반의 부부를 상담해 보면 애를 한 명 낳았는데 둘째를 고민한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애를 안 낳을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요?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수입이 셀러리맨들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애를 놓고 그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안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꼰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낳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꼰대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되는 이유는 꼰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사실은 낳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본인들 위한 거라는 거죠. 본인들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눈에 그냥 불이 화닥화닥 나가지고 살림을 차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요. 그렇지. 그렇지. 얼쏘. 얼쏘. 이게 그 뭔가 이 애가 없으면 이게 진짜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그죠? 위기가 네. 찾아. 우리는 그래서 뭐 3명을 그냥 줄줄이 낳았잖아. 3명을 줄줄이 낳아버리니까 네. 선녀 나무꾼 그 선녀 심령을 알겠다. 위기가 올 틈이 없었네. 위기가 올 틈이 없지. 예,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는데 네. 그랬을 때 돈을 그 청년계 그죠 경제 활동 인구 예, 그 경제 활동 인구의 성장이 없이는 양적인 성장 없이는 최소한 1대1 그 구조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네. 진짜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힘드는 것이 국가가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야, 여기 꼰대시 말이 나와 있네요. 인간보건복지협회에서 한 해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야, 근데 그 자료가 어떻게 인간보건복지협회 그런 데도 있네. 그냥 보통 보면 보건복지협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인간보건복지가 있고 동물보건복지가 있고 이런 모양이네. 그렇겠죠. 동물보건복지는 있겠죠. 아, 그러네. 야, 이거 굉장한 발견이다. 네, 거기서 조사를 야. 했는데 한 해를 버티게 한 원동력 48%가 응. 토끼 같은 자녀. 야, 그렇지. 아름답다, 아름다워. 예. 30% 든든한 배우자. 든든한 배우자. 야, 저거는 약간 이거는 좀 든든한 저거는 맞아 죽는다는 소리야, 저게. 아. 저게 그 든든한 배우자. 야, 저거는 뭔가 등발이 있는 배우자. 그렇지. 이런 개념이네. 뭔가 이게 돈을 벌지 않으면 그냥 네. 밥도 못 묻어 먹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그 맞고 사는 남편도 많다 네. 그러잖아. 점점 그래서- 그 남편 맞고 사는 남편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 그래 이제 이런 토끼 같은 자녀가 원동력이라는데 여기 또 보시면 양육비 2012년도 자료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개인한테만 전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기업도 정부도 물론 이제 정부가 요즘 이제 이런저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데 네. 또 예산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집단의 예산을 챙겨 가려는 이런 것들 또 정치꾼들을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렇죠. 말만 번들이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와 기업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죠. 그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여기 2012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하면 3억 896만 원. 야, 자 그러면 대학교까지 한 20, 하면 한 24년 정도인데 24년. 어이구, 소리가 그러면 억소리. 30대 초반 직장인이 24년 동안 저 퇴직 때까지 애한테 쓰는 돈이 3억 정도가 나간다 소리죠. 네, 그러면 연간 1,000만 원씩, 2,500만 원씩 정도 되겠다. 연간 2천 그렇지. 1,500만 원씩, 연간 1,500만 원씩. 연간 1,500만 30세까지? 아니 30세부터 한 21세까지. 예, 20. 뭐 대략 한 20살까지 예, 20년. 예, 예, 한 20년이니까 연간 1,500 1,500만 정도, 대략 1,500만 원, 대략 월 150만 원 정도. 연 1,500 그렇지. 월 150만 원 정도. 네. 예. 월 150만 원이 그냥 애한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학교까지 정확하게 월 네. 120만 원. 120 정도 되겠네요. 네, 예. 120 정도. 야, 참, 뭐 대략 100만 원씩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자 대기업이 네. 일단 대기업단 10대 그룹단에서도 이걸 조금 이렇게 화끈하게 밀어줘야 돼. 화끈하게 10대 그룹 그 인사 담당자분 또 인사 담당자나 그 어떤 재정 담당자의 친척이라도 여기 있으면 반드시 들어서 전해줘요. 뭘 전해줄 거야? 10대 그룹이 네. 내가 당신의 가나라 불후의 명작, 당신의 가나라 경영하를 쓸 당시에 10대 그룹이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둔 돈이 400한 5, 60조 됐어. 네, 네. 근데 내 책이 1월 달에 출간될 때 뉴스를 보니까 그게 500조 원이었어요. 네. 안 쓰고 있다는 소리야. 안 쓰고. 네.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 꼭 어떤 돈 되는 데 투자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직원들의 특히 이렇게 출산, 육아 이 부분도 투자예요. 기업들이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쌓아두지 말고 네. 10대 그룹에서부터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10대 그룹에서 좀 팡팡 풀어주고 그죠? 예, 그래서 10대 그룹에서부터 육아 지원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진짜 손수 리얼하게 보여줘야 돼.
참 멋지다. 그죠? 그 쌓아두지 말고 이게 투자라니까 이게 투자 그죠? 그걸 꼰대 씨를 정책으로 보내셔야 되겠는데. 아 그렇죠. 좀 뭐 전화 안 오나? 그래서 그게 지극히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 네. 육아의 부분을 육아 정책에 그 회사의 육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진짜 제일 중점 과제로 살아요. 그게 우리가 다 더불어 같이 사는 길이야 다음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가 또 나라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걸 클릭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 이 방송을 위해서 예. 진짜 뒤지고 뒤져서 발견한 거예요, 그죠? 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즉 임신에서 육아까지 나라에서 해주는 정책들과 지원에 대해서 포털 형식으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댓글에 벌써 올라왔어요. 자기 벌써 알았다고. 우리가 관심이 없던 그냥 건가? 우리는 남자라서 이런 걸 몰랐나 그럴 수도 봐. 있겠다. 남자라서. 네. 그럴 수도 있겠어. 또 이미 또 내 같은 입장에서는 네. 이미 또 뭐 이렇게 당장의 육아에 현실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기껏 이게 열심히 찾아서 오늘 아주 뭐 그냥 가슴이 들떠서 준비를 했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하여간 네, 그래서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검색창에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이고 디스크가 다쳤단다. 또 네, 그 검색해 보시면 뜹니다. 그래서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 그래서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자료 되게 방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그죠? 사이트고. 뭐 결혼 신혼 부부들한테 신혼 부부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임신에 대한 내용들. 임신, 육아, 출산, 또 보육, 또 뭐 그 다자녀, 또 뭐 주택, 난임 부부 그죠? 시술비. 뭐 시술비, 몽땅 다 있어. 그다음에 출산에 관한 것도 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 내용. 이게 나는 이게 사이트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 더하기, 마음 더하기. 이게 마더. 마음이 마음 더하기. 축약에서 마더죠. 마더. 마음 더하기 마더. 이게 이름 되게 잘 졌다. 네이밍 누가? 야, 공무원 수준에서 이런 걸 이렇게 네이밍 정하기 힘든데 이거는 뭐 아웃소싱 당한 거 아니야? 아웃소싱 공모했을 거고. 아웃소싱 공모. 그렇지. 네. 아니 미안합니다 공무원분들. 예, 공무원 가족분들께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열리고 네. 뭔가 자꾸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기업들이 육아에 대해서 금고에만 돈을 쌓아놓고 이게 육아 지원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게 네. 투자라고 생각하는 못하는 것이 네, 네.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 마음이. 네. 마음을 못 더한다는 소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게 맞는 정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결혼인지 임신인지 출산인지 육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릭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뭐 다자녀인지 기타인지, 그리고 자녀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자기가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요즘은 육아 카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어머님들 입소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 실시간으로 또 받을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거 주는 정책과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는 게 맞거든요. 예. 아주 엑셀런트한데요. 근데 이제 네. 이런 것에 또 이제 현실적인 한계는 뭐냐면 네,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정보를 가지고 해당 어떤 그 관청 네, 이런 해당 기관을 방문을 하면 예산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 그렇지. 예, 그래서 그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백업이 제대로 안 돼, 지원이 제대로 그에 따른 그 현실적인 그 지원하고 조금 네.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고 네, 예, 또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시구나. 다 돈이지 뭐 따지고 보면 돈. 네. 그래서 그 주제가 오늘 뭐 나을까 말까라는 주제인데 아까 그 한 설문조에서 놓은 것처럼 나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은 토끼 같은 자녀다. 보육료가 설사 많이 나오더라도 그에 맞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네. 출산에 있어요. 출산. 고령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출산인데 이 출산을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개인한테만 강요했다는 것이 문제죠. 예, 네. 진짜 문제예요. 작년인가 정치 쪽에서도 이런 또 그 정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게 출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엇박자 놓는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조금 무리를 빚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만큼 출산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동떨어져 있다는 건데 진짜 이게 노동조합도요. 당장에 임금 인상이 중요하지 않아. 네. 그것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네. 진짜 그 직원들 네. 조합원들의 출산을 기업이 도울 수 있는 정책, 그 출산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그 제안들이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나는 그 노조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데 뭐 자꾸 뭐 지역에 뭐 자꾸 뭐 도로 뭐 뒤집고 뭐 얻고 멀쩡한 도로 또 뭐 터널 만들고 이러지 말고 네. 진짜 많은 돈을 출산, 보육, 양육에 쓰도록 해야 되고 기업들도 그 자꾸 금고에 투자할 데 없다고 돈 챙겨 놓지 말고 저 육아에 대한 이게 큰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 나중에 어디다 팔아먹을 건데 그 물건 네.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 더하기 이 정책 포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정보를 알고 아이고 이런 것도 있네. 난 몰랐네. 얼른 가서 했는데 없어 돈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통 이제 예산 집행들을 연초에 많이 하니까 이런 포털들에 빨리 들어가 봐야 돼. 빨리 들어와서.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녀 양육에 관해서 간략하게 뭐 통계치를 보고 말씀 나눠봤고요. 그래서 뭐 그 포탈 이름이 마음 더하기 정책 포탈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몰라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제가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우리가 좀 시간이 더 있죠. 예, 간단하게 하라고 우리 뭉치 씨가 또 그러는데 왜냐면 꼰대가 말이 길거든요. 이게 네, 오늘 잘 짧게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그 할 말이 많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이런 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어떤 영향까지 가냐면 그 선효과가 그 파급 효과가 가냐면 노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네. 그 돈을 또 결국 어른들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또 그 돈이 흘려갈 수 있거든. 네. 손주들 돌보는데.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노인 문제도 지금 뭐 그 노인 수당을 뭐 15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난리인데. 네, 네. 그런 부분도 또 많이 또 이렇게 도울 수 있거든. 네. 멋지지 않아요, 이거?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이를 낳자. 자, 낳을까 말까가 아니고 뭐다? 낳자. 낳자. 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은 그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개인의 결단만 강요하기 이전에 기업과 정부도 같이 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죠? 노조도 그것을 위해서 진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뭉치 씨가 그러면 지금 애가 하나죠? 네, 지금 하나입니다. 그럼 네. 둘째는 언제 나요? 둘째는 이번 달에요. 진짜요?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 집을 못 들어가고 아니 있어요. 지난달에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늦어지네요. 아니 지난달에 계획했는데 이번 달에 나온다고? 네. 만든다고? 네. 만든다고. 그렇구나. 그렇지. 제조 공정에 지금 들어가야 되네. 제조 공정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빨리 들어가야죠 집에. 자, 우리가 방송을 그런 방송을 늦은 야밤에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아니 뭐 별로 할 일도 없어 보이더니 그게 아니라 조금 좀 근태기가 있구만. 근태기가. 네,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음 더하기 정책 포탈. 네. 자, 마음을 더해서 둘째를 생산하도록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그 뭉치 씨의 빠른 둘째의 생산 공정에 돌입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